지금 옆에 놓여있는 물 한 잔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루에 6잔, 7잔, 8잔. 의사가 평생 권해온 그 양을 성실하게 마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는 무겁고 손끝은 묘하게 저리고 머릿속은 옅은 안개가 낀 듯 흐리고 분명히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도 몸이 어딘가 느슨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상식과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몸에는 맹물 한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 단순한 변화는 빠르면 몇 주 안에 여러분의 혈관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인천 다온 헬스클리닉에서 23년째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봐왔습니다. 80대가 되어서도 정정하시고 머리가 또렷하시고 본인의 다리로 걸으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물을 그냥 물로만 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한 가지,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한 가지만 살짝 흘려두자면 1위는 여러분이 마트에서 수십 번 그냥 지나치셨을 어떤 흔한 식재료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연계된 연구진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 4주간의 섭취만으로 동맥의 유연성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그 1위 말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봅시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맹물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새 정원 호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 것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손에 살짝만 힘을 줘도 휘어집니다. 물이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호스를 햇볕 아래 20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해지고 군데군데 갈라지고 같은 수도꼭지에서 같은 압력으로 물을 흘려보내도 끝에서 나오는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동맥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 의학에서는 이것을 내피라고 부르는데 이 내피가 세월과 함께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신호 물질이 적게 만들어지고 벽은 두꺼워지며 안쪽에는 일종의 생물학적 녹, 즉 산화 스트레스가 천천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 방어력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시점부터 우리의 혈관은 단순히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움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5가지가 바로 그 도움을 줍니다. 먼저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의외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코코넛 워터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단맛 나는 음료가 아니라 야자 열매 속에서 그대로 꺼낸 무가당 코코넛 워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인도제도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62세부터 74세 사이의 성인들이 하루 한 잔의 맹물을 그대로 한 잔의 천연 코코넛 워터로 바꾸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8주 후 이분들의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의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그 위쪽 숫자가 평균적으로 의미 있게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지나면 우리의 신장은 혈액 속의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예전만큼 정교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을 양쪽에 앉힌 시소를 상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와야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65세를 지나면 이 시소가 마치 기름이 마른 듯 빡빡해집니다.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자연에서 칼륨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한 음료 중 하나입니다. 한 컵 안에 든 칼륨의 양은 일반적인 바나나 한 개보다도 많고 무엇보다 노년기의 장이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시중의 값싼 칼륨 보충제의 상당수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코넛 워터에는 사이토키닌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사이토키닌이 혈관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실생활에서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급적 식사 전에 무가당 천연 코코넛 워터를 약 200ml, 종이컵 1컵 정도 드시는 것입니다. 향이 첨가되거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너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염 호박씨를 한 줌, 정확히는 한 큰술 정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의 마그네슘이 코코넛 워터의 칼륨과 짝을 이루어 심장 근육의 수축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은 결국 하나의 근육이고 60세가 넘은 심장은 매일의 작은 도움 하나하나를 매우 잘 받아들입니다.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성적인 염증, 관절 통증, 그리고 밤마다 자주 끊어지는 잠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4위는 거의 여러분의 몸을 위해 설계된 음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트 체리수, 즉 신맛이 강한 신체리, 흔히 몬모런시 체리라고 부르는 그 진한 빨간 체리를 물에 풀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멜라토닌이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짙은 붉은색 색소와 한 묶음으로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 곳곳에 만성적으로 깔려있는 낮은 수준의 염증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 유럽 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만성 관절 염증 환자들이 매일 타트체리 농축액을 섭취한 결과 단 2주 만에 염증 지표, 특히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수치가 의미 있게 내려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염증이 줄면 혈류는 좋아집니다. 혈관벽이 염증으로 부어 있으면 벽 자체가 뻣뻣해지고 안쪽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피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도 심장은 훨씬 더 큰 압력으로 짜내야 하고 그것이 곧 혈압을 끌어올리고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제 진료실에 71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밤에는 4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무릎이 아파 산책을 그만두신 지 한참 혈압은 슬슬 위험 구간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분 섭취는 맹물과 진한 커피 2잔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저녁 7시쯤 무가당 타트체리 농축액 2큰술을 물 1컵에 풀어 드시는 단순한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6주가 지나자 어르신은 밤에 6시간 반을 주무신다고 하셨고 무릎 통증이 가라앉아 다시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으며 혈압도 안정 구간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식단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물 한 잔이 바뀐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염증을 다스리는 능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염증을 조절해야 할 면역세포, 그 가운데 대식세포라 불리는 친구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호체계를 잘못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약한 불씨가 온몸에 깔려있는 상태를 의학에서는 염증 노화라고 부릅니다. 타트치리수는 바로 이 지점을 조준해 줍니다. 무가당 타트체리 농축액 2큰술, 200ml의 물, 그리고 저녁이라는 한 가지 시간대. 여기에 더해 시너지 팁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한 꼬집의 후추를 더해 보십시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을 의미 있게 끌어올린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한 끗 차이지만 이 한 끗이 같은 음료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3위로 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할머니가 꽃무늬 찻잔에 미지근하게 내어주시던 그 녹차가 아닙니다. 같은 잎이라도 어떻게 우리느냐에 따라 핵심 혈관 성분의 양이 거의 3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는 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이 GCG, 정식 이름은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발음만 들으면 제가 지어낸 것처럼 들리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그 작용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GCGC는 마치 혈관을 위한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우리 혈관 벽에는 아주 작은 자물쇠처럼 생긴 수용체들이 박혀 있고 이 GCGC는 그 자물쇠에 맞춰 들어가 혈관에게 긴장을 풀고 살짝 열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혈관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 피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심장은 덜 무리하고 산소는 더 빠르게 근육과 뇌로 전달됩니다. 벤더빌트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65세 이상에서 녹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발생률이 의미 있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어갑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고무호스처럼 점점 굳어지고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이 GCG는 이러한 굳어짐의 한 원인인 최종 당화 산물, 의학적으로는 AG라고 부르는 물질의 축적을 어느 정도 줄여준다고 보고됩니다. 쉽게 말해 동맥벽 안쪽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일종의 캐러멜화 현상을 늦춰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방법입니다. 끓는 물을 그대로 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약 80도, 손등에 가까이 댔을 때 따끈하지만 화상 직전은 아닌 그 온도가 좋습니다. 우림 시간은 정확히 3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식혀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우리 몸의 코르티솔 리듬이 자연스럽게 흡수를 도와주는 그 창에 천천히 드십시오. 여기에 더하고 싶은 한 가지는 신선한 레몬즙 약간입니다. 퍼듀 대학 연구진은 레몬의 비타민C가 위장관 내에서 이 GCG를 안정화시켜 흡수율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작은 한 조각의 레몬이 한 잔의 녹차를 전혀 다른 음료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상위 2자리로 갑니다. 잠깐만 더 함께 가주십시오. 이 위는 솔직히 말씀드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정식으로 권하는 의사가 많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과학은 충분히 알려질 가치가 있는 음료입니다.
2위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트차 코너에서 진한 자홍빛 마른 꽃잎으로 혹은 카르카데, 비삽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신 적이 있을 그 꽃입니다. 60세 이상에서 혈압과 동맥 기능에 대해 히비스커스가 보여주는 자료는 솔직히 말해 일반 진료 상식 수준으로 알려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널 오브 하이퍼텐션에 실린 한 임상 연구는 경계성 고혈압을 가진 성인들이 하루 3잔의 히비스커스 차를 6주간 마셨을 때 수축기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도, 비용도, 의존성도 없이 말입니다. 히비스커스는 한 가지 길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토시아닌과 함께 들어있는 유기산, 그 중에서도 히비스커스산이라 불리는 성분이 우리가 의사 처방으로 흔히 받는 에이스 억제제 계열의 혈압약과 비슷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에이스 억제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를 막아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제입니다. 히비스커스는 자연 성분의 영역 안에서 더 온화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더해 터프츠 대학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12주간의 히비스커스 섭취 후 60대 이상 성인에서 LDL, 즉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저에게 오셨던 74세의 남자 어르신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미 2가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심장 전문의 선생님은 3번째 약을 추가할지 고민 중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러우시고 오후가 되면 기진맥진해지시고 삶의 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우리는 아침과 이른 오후에 한 잔씩 하루 2잔의 히비스커스 차를 일상 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10주가 지나자 심장 전문의 선생님이 수치를 보고 놀라셨고 2가지 약 중 하나는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어지러움이 사라졌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한 5년 젊어진 기분입니다. 만드는 법은 단순합니다. 마른 히비스커스 꽃잎 2큰술에서 3큰술, 200ml의 뜨거운 물, 우리는 시간은 5분에서 7분. 잠시 식히고 설탕은 넣지 마십시오. 단맛이 꼭 필요하시다면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아주 조금만 곁들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팁은 강력합니다. 카카오 함량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곁들여 보십시오. 다크 초콜릿의 플라바놀과 히비스커스의 안토시아닌은 서로 보완하는 혈관 경로를 따라 작용합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이 조합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분자, 즉 일상화 질소의 생성을 더 활발하게 도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주의사항입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히비스커스를 일상에 들이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꽃은 실제로 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복용 중인 약과 겹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1위입니다. 하버드와 연계된 연구진이 70세 이상의 성인에서 단 4주 만에 동맥의 유연성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바로 그 음료. 준비되셨습니까? 1위는 비트, 그러니까 빨간 사탕물을 물에 풀어 마시는 비트수입니다. 생비트의 즙이든 양질의 비트 분말이든 물에 풀어 매일 드시는 것. 제 23년의 진료 경험과
현재까지 쌓인 과학적 자료를 함께 놓고 보았을 때 60세 이상 성인의 혈관을 위해 근거가 가장 탄탄한 한 가지 음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빨간 뿌리채소 앞을 마트에서 무심코 지나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비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 중에서 천연 질산염이 가장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 질산염을 우리가 입에 넣으면 혀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의 이로운 세균들이 그것을 아질산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아질산염은 혈액 속에서 또 한 번 변환되어 일산화질소라는 분자가 됩니다. 일산화질소,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 혈관 건강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분자입니다. 비유하자면 동맥 안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 윤활유와 같습니다. 일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혈관은 이완되고 살짝 넓어지고 다시 유연해집니다. 피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산소는 근육과 뇌까지 더 빠르게 가닿고 심장은 같은 일을 훨씬 적은 힘으로 해냅니다. 엑서터 대학교 운동심혈관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인 그곳에서 진행된 연구는 비트 주스를 운동 전에 마신 노년 성인들이 같은 강도의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72세, 장본짐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어르신, 손주를 따라 공원을 도는 할머니에게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버티는 하루와 내가 주도하는 하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비트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학술지 하이퍼텐션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일산화 질소의 양은 40세에서 70세 사이에 평균적으로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자가 절반이나 사라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르고 인지 기능이 둔해지고 체력이 뚝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트수는 단순히 좋은 습관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잃어버린 어떤 것을 부드럽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하버드 연계 연구진은 동맥의 굳기를 측정하는 가장 정밀한 지표 중 하나인 맥파 전달 속도를 사용해 70세 이상의 성인을 추적했고 매일 비트 농축액을 섭취한 분들에게서 단 4주 만에 동맥의 유연성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채 되기 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 크기의 생비트 2알의 즙을 짜서 200ml의 물에 희석해 드십시오. 둘째,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설탕과 인공향이 들어가지 않은 양질의 비트 분말을 한 작은술에서 2 작은술 정도 200ml의 물에 풀어 드십시오. 시간이 핵심입니다. 그날 가장 활동적인 시간, 그러니까 아침 산책이든 정원일이든 물리치료 시간이든 그것이 시작되기 약 90분 전에 비트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 90분이 우리 몸이 질산염을 일산화질소로 충분히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너지 팁을 더하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조합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비트수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십시오. 신선한 오렌지, 키위 한 조각, 빨간 파프리카 약간, 무엇이든 좋습니다. 비타민C는 비트의 질산염에서 만들어진 일산화질소가
혈액 속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안정화시켜줍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이 조합이 비트만 단독으로 마셨을 때보다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더 좋은 혈류 개선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실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비트를 드시면 다음날 소변, 가끔은 대변까지 발그스름한 붉은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비트뇨라고 부르며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핏자국이 아니라 색소입니다. 처음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잠시 하나로 묶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5가지 음료 목록만 안고 이 영상을 나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이 입에 무엇을 넣느냐 하는 결정은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큰 무게를 갖습니다. 늦어서가 아닙니다. 결단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이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도움을 더 분명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60년, 70년, 어쩌면 80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식사를 처리했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주었고 시간의 마모를 묵묵히 흡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1초 동안에도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코코넛 워터, 타트체리, 녹차, 히비스커스, 그리고 비테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오랜 동료이자 동맹입니다. 노화한 혈관계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거는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이 손에 쥐어졌을 때 사람의 몸은 종종 우리가 잊고 있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자기 다리로 걷는 자유가 돌아오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라는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23년의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지켜본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서,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또렷한 정신, 손주와 마주 앉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오늘이 좋다고 느끼는 아침. 이런 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의 건너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건너편을 향해 한 걸음을 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60세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지기 시작하는 뇌의 미세혈관의 순환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의 진짜 출발점은 그 작은 혈관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서연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돌보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니므로 건강, 식단 또는 약물을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